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XG5000을 이용한 PLC 기본 세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바탕화면에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시작 메뉴에서 XG5000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LC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세팅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XG5000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왼쪽 위에 있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었으면은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테스트 1번이라고 정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으면은 CPU 시리즈라든가 CPU 종류, 프로그램 형식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학교 특성상 학교에는 PLC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XGK라고 하는 PL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GK를 CPU의 시리즈를 선택을 하면은 CPU 종류에도 CPU A, E, H, HN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각 CPU 성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용으로 PLC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용 수준에는 CPU A와 E 버전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학교에서도 XGK, CPU, E의 PL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형식에는 레더 프로그램 방식이 있고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값인 LD를 그대로 세팅해 두고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하얀색 바탕화면 창과 왼쪽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 파라미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PLC 파라미터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PLC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온라인에 진단창에 들어가서 IO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PLC에 관련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PLC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PLC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LC 정보는 어디서 세팅을 하느냐? 왼쪽에 보면은 현재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IO 파라미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PLC의 현 상황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베이스 설정을 클릭하게 해주시면은 슬롯 수가 몇 개인지를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학교 PLC 같은 경우에는 슬롯 수가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슬롯 수는 4개로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베이스가 4가지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PLC는 베이스 슬롯이 4개지만 실제 장착되어 있는 카드는 하나, 둘, 셋, 총 3가지로 슬롯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중 0번째 슬롯에 꽂혀져 있는 카드를 보게 되면은 XGI D24A라고 하는 카드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 XGI D24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디지털 입력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무슨 뜻이냐? 외부에서 스위치를 눌렀거나 또는 센서에 의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요 PLC가 받아들여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XGI D24A는 24V의 입력 신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 32점, 32포트라고 또 말을 합니다. 32포트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점짜리라는 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외부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총 32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 슬롯을 보게 되면은 1번 슬롯에는 XGQ TR4A라고 하는 디지털 출력 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0번 슬롯엔 입력 카드가 연결되어 있지만 0번 카드와는 반대로 1번 출력, 즉 외부 신호에서 신호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동작할 수 있도록 전기를 내보내주는 출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0번 슬롯과 1번 슬롯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GQ TR4A를 보게 되면은 트랜지스터 출력의 32점, 즉 32포트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XGI T24A와 동일한 포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TR4A에는 총 32개의 장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슬롯에는 굉장히 생소한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XGF PN4B라고 하는 특수 모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업기사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산업기사 자격증에선 이 PN4B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버모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위치결정 모듈 카드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독특하게 랜선이 연결이 돼서 이더캣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직접 IO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슬롯에서는 디지털 입력 카드인 XGI D24A 카드가 꽂혀져 있었죠. 자, 이 모듈을 클릭하신 다음에 디지털 모듈 리스트를 내려보면은 입력, 출력, 입출력 전용 모듈이 있습니다. 자, 이 중 입력 모듈을 클릭하신 다음에 D24AB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32포트짜리 입력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슬롯 1번에는 디지털 모듈 리스트의 출력 카드 TR4A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수 모듈이라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 특수 모듈 리스트를 클릭하면은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 결정 모듈은 여기 이 위치 결정 모듈을 클릭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의 위치 결정 모듈 슬롯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은 PN4B, XGF PN4B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 위치 결정 모듈 같은 경우는 이더넷으로 연결하여 통신을 하기 때문에 카드에 이더넷을 연결할 수 있는 랜 포트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슬롯에 추가만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서 얘 버튼을 누르면은 PLC의 기본 IO 세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앞서서 생산자동화 장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 실습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을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이 매거진에 소재를 집어넣게 되면은 센서가 감지하여 공급 유닛이 요 물건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 물건의 가공을 하기 위해 가공 실린더가 내려오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공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마무리된 가공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시키기 위한 이송 실린더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이 가공이 완료된 물건이 이 센서 모듈을 통과하면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게 되고, 만약에 금속일 경우에는 9번 배출 실린더에 의해서 물건이 구분이 되고, 비금속일 경우에는 이 배출 실린더가 작동하지 않아 소재 저장 박스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모듈들의 실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실린더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원기둥에 물건을 집어넣게 되면은 센서가 감지하여 이 공급 실린더에 의해서 물건이 공급하게 됩니다. 자, 물건이 공급하게 되면은 이 공급받은 물건을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드릴이 동작하게 되고,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가 상승 하강 동작으로 물건을 가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야 할 점은 모든 실린더가 후진했을 경우에 초기 상태로 가정한다면 여기 이 가공 실린더만큼은 전진 상태가 초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이 완료된 물건을 이송시키기 위한 이송 실린더입니다. 자, 여기에 앞부분이 물건을 가공시켰던 장소인데요. 자, 여기서 가공이 완료된 물건을 이송 실린더가 전진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를 이송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자, 이송된 물건을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각 모듈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달려있는 금속 센서가 물건이 금속인지 아닌지 판별하게 되고, 여기에 달려있는 물건 감지 센서가 있어서 물건이 제대로 지나가는지 또는 물건이 지나가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했으면은 각 구분된 제품들을 분류시키는 분류 실린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사 장비와 산업기사 장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 세워져 있는 커다란 기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서버 모터라고 불리우는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기준점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물건을 원하는 지점에 이송시킬 수 있는 하나의 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실린더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한 물건 리프트 모듈이 하나 또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잘 보이지 않지만 물건을 빨아들여서 옮길 수 있는 흡착 밸브가 하나 추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 모터와 이 리프트 모듈 그리고 저장 실린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저장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각 공간에 1번부터 6번까지 지정하게 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번호의 물건을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리프트 모듈입니다. 자, 여기 앞쪽에 보면은 물건을 빨아들여서 리프트가 상승 하강할 때도 떨어지지 않도록 빨아들이는 흡착 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전진하고 저장 실린더에 놓고 후진할 수 있는 흡착 실린더가 이렇게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흡착 실린더와 흡착 패드를 가지고 상승 하강할 수 있는 이 리프트를 우리는 서버 모터라고 부릅니다. 자, 서버 모터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한 센서, 원점 센서, 상한 센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하한 센서와 상한 센서가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PLC와 그 서버 앰프에 연결되는 결선 방식에 따른 것이니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점 센서입니다. 자, 이 원점 센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앱솔루트 방식과 두 번째 인크리즈먼트 방식이 있습니다. 앱솔루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 모터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만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서버를 움직여도 위치값을 기억하지만, 인크리즈먼트 방식은 배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LC의 전원이 꺼졌다 켜지게 되면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크리즈먼트 방식의 서버 모터는 PLC의 전원이 꺼졌다 켜지게 되면은 항상 이 원점 센서를 이용해서 리프트 모드를 원점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실린더들을 제어하는 공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제어하는 장비는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여기에 보시면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와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센서가 달려있죠. 자, 이렇게 한 개 달려있냐, 두 개 달려있냐에 따라서 각각 동작 사항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과연 어떤 게 복동이고 어떤 게 단동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뭉퉁어리에 센서가 하나, 둘, 두 개가 달려있으면 복동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막대 한 뭉텅이에 하나가 달려있어요. 자, 하나가 달려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단동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외관만 보고도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인지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동과 단동의 동작 사항이 어떻게 다르느냐? 자, 먼저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는 센서가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쪽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빨간 선을 타고 실린더 앞쪽에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자, 실린더 앞쪽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린더가 뒤로 밀리게 됐죠. 자, 그러다가 요 센서 부위에 시도를 주게 되면은 공기의 흐름이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공기의 흐름이 빨간색을 타고 실린더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실린더는 전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스프링이 들려있다고 했었죠.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센서의 신호가 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실린더 뒤쪽으로 들어가 실린더가 전진하고 있다가 신호가 끊어짐과 동시에 스프링이 복귀하여 공기의 흐름이 다시 왼쪽처럼 실린더 앞부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린더는 자연스럽게 복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복동은 단동과 어떻게 다르냐? 자, 복동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양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동과 달리 공기의 흐름이 실린더 앞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실린더가 후진하겠죠. 그러다가 앞쪽에 있는 센서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의 흐름이 오른쪽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실린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실린더가 전진하겠죠. 자, 근데 단동과는 달리 복동은 스프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한 번 주게 되고 그 신호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흐름은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실린더를 후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센서 반대쪽, 즉, 요 뒤쪽 센서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다시 공기의 흐름이 왼쪽과 같이 바뀌어 공기의 흐름이 실린더 앞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린더는 자연스럽게 후진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단동과 복동의 차이입니다. 자, 단동 같은 경우에는 신호선이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렇죠. 단동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복동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공기를 앞쪽으로 넣어주는 센서 하나, 뒤쪽에 넣어주는 센서 하나, 총 두 개의 신호가 필요로 합니다. 자,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실린더를 전진, 후진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린더가 움직임에 따라 언제 전진했는지, 언제 후진했는지 그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실린더마다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센서를 우리는 리드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그 리드 스위치의 약자를 따서 LS 또는 CS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자, 각각 리드 스위치는 실린더 앞과 뒤에 부착하게 됩니다. 자, 실린더는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각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는데,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실린더가 위치를 파악하느냐. 자, 이 실린더 내부에 움직이는 요 구멍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여기에 보이는 미세한 철심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린더가 전진했는지 후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